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 좀 지루하고 재미없으시죠? 근데 항상 투자 기회는 그 지루함 뒤에 있으니 항상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계시긴 해야 합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어떤 상황인 건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깨자! 네, 우선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3일봉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지표들이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잠시 리테스트가 나오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마치 3월과 4월 관세 조정 때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락 후 잠시 반등, 그리고 재차 하락해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시나리오였죠. 단기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ATR 밴드 분석과 하티 지표를 함께 보면 일단 현재는 과매도 구간인 것은 맞습니다. 하티 지표 일본 기준으로도 강한 매수 신호를 세 번째 연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중이고요. 최대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할 구간은 대략 83K 그리고 79.8K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되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쏠림이 일어나게 되면서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두색 선으로 표시된 미국의 지급준비금은 그래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긴 하므로 최근 들어서 영래포 잔고가 사라지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아니라 지중금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비트코인은 잠시 조정 후 반등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 더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또 한 번 지중금 데이터가 발표가 될 것이므로 모니터링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자, 다만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다시 상승 채널 안쪽으로 회귀를 한다 해도 그 위에는 다양한 저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볼륨 프로파일 상으로도 1차 저항은 대략 94K 부근, 2차 저항은 대략 102K 부근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이치모쿠 클라우드 음운이 두껍게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저항을 한 번에 뚫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느껴지고요. 또한 그 위에는 1년 이평선인 하늘색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여 내려오고 있고 장기 이평선 자체가 큰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3, 4월 관세 조정 때와 한번 비교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평선의 흐름은 현재와 그때가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 1년 이평선을 터치한 뒤에 반등을 하면서 그 위에 있는 중장기 이평선들을 빠르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만 현재는 1년 이평선을 많이 하회한 상태이고요. 그 이평선의 기울기조차 꺾여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점점 역배열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등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120, 200, 240, 365일 이평선 등과 불마켓 서포트 밴드 등의 저항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시계열로 봤을 때 월봉인데요. 18년도 하락장, 22년도 하락장 때와 비슷한 월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도 다 이평선 이하로 현재 꺾여 내려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이 보는 동일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영향력이 크죠.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UTXO 블락 Profit and Loss Count Ratio입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아직 연두색 선인 32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꺾여 내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3월, 4월에 잠시 이격이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저점을 낮췄던 그림과도 비슷하죠. 제대로 된 상승이 찾아오려면 32평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는 게 필요한데 아직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롱 리퀴데이션은 과도한 수준입니다. 최대 40%를 넘어섰어요. 숏 대비 롱 청산이 많았다는 소리는 그만큼 큰 하락이 지속됐다는 소리고 시장이 과도하게 쏠렸다는 이야기겠죠. 21년 중국의 채굴 금지로 인해서 발생했던 조정장, 올해 3월, 4월에 관세에 의한 조정장 모두 과도한 롱 청산 이후에 다시 오실레이터가 감소해 나가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다시 오실레이터가 0에 근접하는 정도가 되어야 시장의 모멘텀이 다시 강하게 살아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MVRV Z-스코어도 보면 현재는 약세장에 들어서 있습니다. 32평선의 기울기도 꺾여 내려가고 있고 파란 점선인 365일 이평선의 기울기도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들처럼 MVRV Z-스코어도 31 이평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3, 4월에도 비슷했고요. 22년 하락장 때도 파란 점선인 365일 이평선이 꺾여 내려가면서 보라색 선인 32평선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하고 계속 떨어졌죠. 아직 현재는 찐 바닥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합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도 다시 32평을 재차 하회했습니다. 이 또한 전형적으로 올리려다가 다시 한번 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죠. 3, 4월에도 동일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단기적으로 빠르게 반등을 해준다면 괜찮은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위에는 365일 이평선이 계속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리를 정량화했는데 그 1년 이평이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다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투심이 많이 꺾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심플하게 365일 이평선만 놓고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진짜 투심이 살아나려면 이 이평선의 기울기가 올라가 주어야 하고요. 최소한 90일 이평의 변곡 정도는 나와 주어야 중장기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그림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와 온체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구간 수준이라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꼭 주목을 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일본의 금리 결정입니다. 이틀 뒤에 발표가 나죠. 12월 19일 정오에 발표가 나는데 현재로서는 0.75%로 0.25% 인상되는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8월 블랙 먼데이 때처럼 큰 폭으로 시장의 조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화들짝 놀랐던 것이었죠. 현재는 이미 이렇게 포어캐스트가 나온 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선반영되어 있다. 시장을 단기적으로 폭락시킬 수 있는 핫머니는 이미 어느 정도 도망쳐 있다라는 의견도 꽤 많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제 미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났습니다. 비농업 고용, 실업률, 소매 판매, 그리고 시간당 임금 등인데요. 예상치보다 실업률 그리고 광의의 실업률은 높게 발표가 나면서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느낌이고요. 비농업 고용도 11월 달은 그나마 64K로 선방을 했다 하지만 10월에 마이너스 105K로 10만 명 넘는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입니다. 시간당 임금 MOM도 0.1%로 컨센서스보다 낮게 발표가 나면서 물가는 안정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싹 텄고요. 소매 판매도 컨센보다 낮은 0%가 나오면서 역시나 기업의 매출 부분도 어찌 될지 우려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지표들은 골디락스 형태를 기대하기보다는 약간의 경기 침체 초입이 아닐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 발표 조합이었다는 것이죠. 보통 이러면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면서 달러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주봉상 꺾여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 위험자산 시장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때들처럼 그 이후에 잠시 반등을 했다가 재차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고 꺾여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달러 약세는 두 얼굴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착한 달러 약세로서 리스크 온 상황입니다. 긴축이 풀리고 기업 실적은 양호하고 적당히 경제는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됐을 경우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게 되고 주식, 코인 등은 폭등하는 장이 옵니다. 두 번째는 나쁜 달러 약세로서 리스크 오프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가 고용 쇼크, 소비 둔화,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침체 초입 국면에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죠. 그 경우에는 달러 가치는 물론 떨어지지만 위험 자산 시장도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금리를 0.25%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므로 감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정말 미국이 경기 침체 초입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면 이제는 금리 차이고 뭐고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서 엔캐리 자금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면서 달러 엔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미국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던 미국의 2년 채권 수익률이 다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침체를 예상하면서 채권 시장으로 확 매수세가 몰리면서 수익률이 급락하다가 다시 그 정도는 아니겠거니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모로 참 애매한 시장입니다. 일단 계속 시장을 잘 모니터링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일본의 금리 결정 이후에 폭락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만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반전이 되려면 좀 더 시장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최소한 주봉, 월봉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다시 공격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이 돌아서는 주식 종목들 위주로도 잠시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멤버십 사전 신청 이벤트 관련 말씀 잠깐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 공부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지금 이 애매한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확실한 투자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멤버십을 12월 24일부터 런칭을 합니다. 런칭 전 딱 일주일간만 사전 신청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사전 신청을 해주신 분들께는 코인, 주식, 그리고 시크릿 매크로 편으로 구성된 사냥개미 매매 노하우 특별 디지털북 PDF 버전을 증정드립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근거 있는 투자, 재밌는 투자, 체계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 방법 및 멤버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